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부하 설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하 설비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교환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네, 조명 설비와 동력 설비로 구분을 했는데, 내용 순서상 조명 설비가 이제 먼저 진행을 하게 되네요. 동력 설비는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 때부터 많이 접하던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기 기기 시간과 그다음에 전력공학에서 이제 수력발전 파트 형태로 해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조금 친근한 편이 또는 느낌이 있는데, 조명 설비는 글쎄 전기기사 파트 쪽에서는 사실상 좀 접하기가 어렵죠. 전기공사 쪽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전기응용이라는 파트에서 좀 언급을 하게 됩니다만, 전기응용이라는 과목을 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것은 단어적 의미를 설정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쓰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단어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기호랑 단위, 그 기호에 대한 단위 있죠.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좀 수월하게 상대적으로 좀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문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파트에 비해서는 문제 수도 좀 적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하는 그 양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년에 3번 시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조명 설비가 과거에는 매회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좀 글쎄요, 한 1년에 2번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성이 조금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항상 나오던 게 이제 3번 중 2번 정도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동일 파트에서 어느 일정한 파트에서 문제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1년에 2번 이상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것도 어떻게 좀 차감하셔가지고 문제풀이하는 과정 또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또 공부하시게 되면 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하면서 얘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조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그 단위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었죠. 이때 여기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를 통상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는 뭐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형태를. 근데 이 조명 설비에서 표현되는 이 정의는요, 어디 법령이나 이런 형태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자나 이제 강사들에 따라서 그 어떤 내용, 또 단어적인 의미를 뭐 공부하시는 뭐 수강생 분들이라든지 실무자 분들한테 전달할 때 좀 이해가 쉽게 되도록 약간 표현을 완곡하게 좀 돌려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되는 정의는 사전적 법령적 정의가 아니라 그 단어적인 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단위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광속, 광도, 조도, 휘도, 광속 발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광속과 광도, 조도에 대한 정의, 즉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휘도나 광속 발산도는 뭐 그렇게 중요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하셔서 이 세 가지 형태를 좀 주로 좀 잘 봐주십사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외워서 써야 될 얘기들인 거죠. 정의라고 지금 표현됐고, 정의 의미를 다 말씀드렸죠. 예, 요 단어적인 형태를 수험생이나 실무자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풀어서 써준 내용이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면 외워놓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그걸 쓰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 처음 보신 분들이면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느낌이 난 좀 별로 안 좋다, 어려운 것 같다, 그때는요, 포털 사이트 한번 쳐보셔가지고, 뭐 그 더 쉬운 내용이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수월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걸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 뭐 이 정도면 잘 정리를 저자분이 해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광속. 자, 광도, 조도, 휘도, 광속 발산도. 그래서 정의는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단위. 요 LM 이걸 루멘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좀부터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CD는 칸델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LX는 럭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칸델라, 즉 CD per 미터 스퀘어로 표현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읽느냐면 니트라고 읽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환해서 문제풀이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칸델라 per 제곱센티로 표현되는 요 형태가 한 두어 문제에서 언급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스틸브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LX, 이걸 레드럭스라고 읽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위는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니까요. 한 번씩 봐주시고. 그러면 이제 광속, 광도, 조도, 위도, 광속 발산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이냐. 이제 그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조명을 공부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요게 이제 태양을 놓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죠, 구. 구라고 하는 것은 공, 축구공, 농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즉, 농구공, 축구공 같은 이런 형태의 어떤 구 형태를 띠고 있는 태양은 위아래, 이제 양쪽, 옆, 앞, 뒤, 사방팔방으로 빛을 내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사전적 의미 또는 이제 어떤 그 내용, 학문적 의미를 더하게 되면 이제 완전 확산형이라고 합니다. 사방으로 이제 표현된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래서 이제 태양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거 만약 우리가 이걸 램프라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요. 그 램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것이냐. 조명의 시작과 끝은 결국엔 요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여러분, 작업대 또는 책상을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이렇게 책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책상을 놓고 우리가 밤에도 공부를 좀 하고, 그죠? 낮에도 공부를 하고, 할 때 이제 그 어떤 공부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빛의 밝기가 좀 고르게 설정이 돼줘야, 그죠? 예, 우리가 공부 능률이 오르겠죠. 또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공부를,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죠. 작업 능률도 좀 올라가려면 이 그 태양, 즉 광원으로부터, 이게 만약 램프라고 했을 때 램프로부터, 태양으로부터나 램프로부터 빛이 이렇게 잘 내려와 줘야 될 것이다. 빛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광원을 써야 될 것이고, 얼마만큼 이격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광원이 만약 하나 가지고 불충분하면은 몇 개를 더 붙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광원 설정해서 아래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빛을 바라봤을 때 눈부심이 있으면 좀 생활하기 좀 불편하죠. 우리가 형광등 같은 경우 쳐다보고 있으면요, 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빛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진행하는 게 조명 설비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빛, 광이죠, 광. 이것을 우리가 어떤 수치화 시켜주고, 그걸 수치화 시켜줘야 필요 이상의 어떤 뭐 전력을 소비하거나 또 램프를 설치하거나 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수치화 시켜줘야 된다. 그럼 수치화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정의들을, 용어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보시죠. 태양이나 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이제 햇볕을 쬐고 있으면요. 어때요? 여름에 굉장히 뜨겁죠. 네, 그것은 태양으로부터 우리 인체, 피부로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그 에너지의 원천이죠. 즉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에너지 형태 진행되는, 이게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진행되는 형태인데,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과정을,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복사 또는 방사라고 표현을 하죠. 네,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사 또는 방사는 어떤 패턴으로 표현될 것이냐? 전자파 형태로 표현이 되게 돼요. 또는 전자파가 이제 곧 복사나 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전자파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 그걸 우리가 복사, 방사를 한다. 그때 그 전자파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빛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엑스레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복사나 방사가 되고 있었다. 근데 이 복사나 방사가 되는 게 이 에너지 원천에서 하나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요? 어느 임의의 면이 설정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또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가면 예, 빛이 전달되던 열이 전달되던 간에 하나보다는 더 많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선인데 얘네들이 동일한 면에 지금 가하고 있으니까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복사 또는 방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사속, 방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복사속, 방사속이라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정리해줘야 될 건 무엇입니까? 빛이죠, 빛.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또는 램프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램프에서는 빛이 나올 거니까 속자를 그대로 끌어당겨서 빛의 양, 전자파 양이죠. 복사 양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광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속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빛의 양이 많이 온다는 거죠. 이 기준 면으로. 근데 이제 만약 광속이 적다 그러면은 빛의 양이 적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만 오면 광속이 작다. 이렇게 우리가 또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광속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표현됐다시피 광원으로부터 단일 시간에 어느 일정한 면 또는 피조면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고요. 방사되는 또는 복사되는 에너지를 시감, 우리가 눈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죠. 그 느낌 또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의 어떤 크기로 측정한 값, 이걸 우리가 이제 광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속은 우리가 통상 기호를 F를 써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때 요것은 이제 빛의 총량입니다만 여러분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형광등 램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관이 길죠. 근데 예전에 이제 쓰던 우리 백여종 같은 경우는 형광등 램프와 조금 개념이 다른 하나의 점에 대한 개념 아니면 동그란 구에 대한 아주 작은 공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밝을까요? 형광등이 더 밝을 수도 있지만 램프가 더 백여종가 더 밝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광원으로부터 빛을 만들어내는 원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빛의 양은 광속인데 그 빛의 세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빛의 세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이냐? 그건 이제 그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 어떤 그 기본적인 또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을 우리가 설정할 때 입체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정을 하게 돼요. 입체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꽃갈모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요 원 둘레를 요 점에서 이렇게 이제 종이를 가지고 연결을 시킨 거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둘러 칠 거 아니에요. 돌려서 이렇게 종이를 말을 거 아니에요. 그 말아주는 그 돌아가는 요 둘레,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오메가라는 기호를 쓰면서 입체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각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요, 요 지금 요 기준점에서 이제 임의의 면의 중심 이렇게 선을 딱 연결을 시켰을 때 그 중심에 해당하는 그 선과 그 다음에 그 원뿔 형태로 표현되는 부분에 요 빗변선 요 사이의 각도를 알파라고 설정을 해서
우리가 입체각을 어떻게 표현한다?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체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뿔 타입으로 설정했을 때 어떤 입체각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입체각들이 몇 개가 있어요. 구광원, 즉 구인 축구공 같은 경우에 입체각은 얼마가 될 것이냐? 걔는 4파이가 되고요. 원통광원, 형광등 같은 원통광원의 입체각은 파이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명광원이 되게 되면 입체각은 파이로 설정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 입체각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자기학 시간에 초반에 뭐 공부하시는 뭐 구좌표계, 뭐 원통좌표계 뭐 이런 거 해서 공부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 구의 표면적 설정할 때 4파이 R제곱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외워주시게 되면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